네, 여러분 잘 쉬셨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되니까. 자, 많이 우울해서 또 많이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기지개 한번 이렇게 펴시고요. 자,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네, 네, 이렇게 한번 펴시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깍지도 껴보시고, 네.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네, 주마님께서도 파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이게 사실 줌 강의가 이게 듣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죠. 이게 앉아서 듣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화면을 봐야 되고, 저는 사실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덜 지루하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막 이거를 계속 이제 집중해서 보고 계셔야 되니까 사실 많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네, 파이팅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낼 테니까, 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힘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어서 보면요, 행정소송의 흐름이 이제 뭐 일반 소송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5분짜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5분짜리 영상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머릿속에 넣으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어느 단계냐면, 그거는 이제 변론기를 출석해서 5분 동안 그 다음에 조정도 했지만 변론기를 출석한 단계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보통 가려면 민사소송도 좀 마찬가지인데,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죠. 원고가. 그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어디다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한테 소송을 제기하죠. 어떻게? 소장을 접수해서, 소장이라는 서면을 써가지고 그걸 접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뭐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죠. 이제 우리가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서 소송주의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조달청이 소송수행청이라면 검찰청에 이제 소장 접수를 보고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청에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합니다. 우리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요. 그래서 뭐 조달청에 여러분들이 소송 수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과 과장님, 뭐 팀장님께서 이거는 아무개 주무관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같이 누구랑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송 수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대표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죠. 자, 그러면 소송 수행자가 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잖아요, 법원에. 그러면 요 소장이 이제 올 겁니다. 우리 조달청으로 나한테, 내가 소송 수행자면. 그럼 그걸 보고 뭘 써야 되냐면 답변서를 써야 돼요. 소장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내야죠. 그래서 그거를 내야 됩니다. 써서.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이, 우리 청이 한 처분이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서를 이제 써서 내야 되고, 그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도 이제 있으면 같이 내야죠. 증거도. 그리고 우리 청에서 공무원이 많은데 소송주행자로는 정아무개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 이 지정서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 선임 위임장도 이제 같이 되고요. 자, 근데 답변서가 이렇게 됐어요. 답변서가 막 이렇게 어떻게 오냐면 이제 소장이 이렇게 법원에서 소장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30일 이내에 뭐 이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세요, 뭐 이런 서면을 이제 법원이 보냅니다. 안내문을.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과에 와보니까는 나는 이제 신입이고, 뭐 예를 들어 전보에서 왔거나 이제 왔는데 벌써 이게 도착한 지 한 2주가 지났고, 한 30일이면 벌써 한 15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16일밖에. 근데 16일 동안 내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 나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업무 적응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법원은 30일 안에 답변서 내라는데 이거 안 내면은 소송 패소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법원이 뭐 소장에서 답변서 내는 거는 그 30일 안에 내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안 지켰다 그래서 바로 패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고,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 내면 보통 요즘에는, 옛날의 방식은 요즘 판사님들이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민사나 행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판결 선고를 잡아버려요. 막 이렇게, 아니면 변론 날짜를 잡거나,
네, 변론 날짜를 잡거나 아니면 판결 선고를 잡거나 막 이러고 무섭게 막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내는 거죠. 보통은 변론 날짜를 잡아요. 근데 요즘에 판사님들 또 일을 또 열심히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시더라고. 성명 준비 명령을 이렇게 보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럴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바쁘다 그러면 근데 30일 안에 내라고 했으니까 뭐라도 내야 될 것 같잖아요. 변호사들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뭐 이렇게 사건이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조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다. 그럼 저도 사건을 또 뭐 보니까는 뭐 조달청에서 의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이 뭐 조달청 공무원이랑 사건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답변서를 쓸 시간이 필요하고 안 되니까 그러면 형식적 답변서를 냅니다. 요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형식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요거만 결론만 쓰는 거예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결론만 쓰고 이 실제 이유 요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걸 냅니다. 예, 요걸 내고 이제 요것도 냈는데 계속 추후 제출하겠다 그러고 준비 서면을 추가 서면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법원이 요즘에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주장과 이유를 담은 준비 서면을 내세요. 이렇게 성명 준비 명령을 하는데 그것도 뭐 꼭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또 막 변호사들은 바쁘면 이것도 기한이 20일이면 20일 돼서 막 이 기한을 연기 신청해 주세요. 이런 것도 내고 그러면 이제 재판이 잡혀요. 예, 재판이 잡히면 보통은 이제 재판 전까지만 좀 내면 돼요. 1심에서는 재판 전까지만 내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2심, 항소심에서는 요런 이유를 내나 항소하는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낼 때는 그때는 요즘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 지키면 각하돼요. 패소돼요. 그러니까 그 항소심에서는 민사든 뭐 저기 형사든 민사가 또 행정에 준용될 테니까 3월 1일부터 민사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 제때 안 내면은 각하되니까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그 드라마 본 것처럼 변론기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변론기일이 이렇게 열려요. 그럼 재판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판사가 뭐 원고 어떻게 진술합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판사가 막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또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막 소장에 쓰고 답변서에 쓴 걸 다 읽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판사님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궁금한 걸 물어보면 내가 소송 수행사로서 알면은 답변을 하고 모르면은 당황하잖아요. 이거 또 답변 판사님이 물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말 못했다가 패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추후 준비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을 그렇게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 재판이 잡히면 그 전까지 준비 서면 정리해서 써서 내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조정 권고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정확하게 아까 우리 그 영상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한쪽에서 두 명 원고 피고 다 조정에 동의를 해야 그게 되는 거지 한쪽이 거부를 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장을 내고 원고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자, 그 다음에 내는 원고의 그 서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준비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고는 답변서를 냈고 두 번째 또 피고가 그 반박하는 서면을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준비 서면이라고 합니다. 다 준비 서면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서면, 소장, 답변서, 그 다음 준비 서면. 네, 그래서 그런 걸 재판을 하고 그걸 받아보고 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제는 판결을 좀 해도 되겠다. 이제 이 사건을 내가 판결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그 재판날 바로 선고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보통 뭐 한 달, 뭐 2달, 뭐 이런 식으로 좀 선고기를 그렇게 잡아서 판사 판결문도 쓰고 이제 선고도 하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고가 되면 항소를 하죠. 2심에서는 항소, 본안에 대해서 3심에서는 상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 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민사도 행정도 이제 이거 기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안 되면 각하 패소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2심도 비슷하게 1심에 주장했던 것들 포함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판사들이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뭐 2심 판결, 3심 판결 이렇게 하고요. 선고하고 상고심도 똑같이 진행되고. 자, 이거 아까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사자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그 제가 강의했으니까 언제든지 네, 제 연락처가 제가 PPT에 있는 지금 PPT에 있는 게 연락처인데 네. 연락처 저기 전에 제가 예전에 법인에 있던 연락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이런 저희 사무실이나 연락하시면 돼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강의에 좀 부족하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뭐 민법이든 행정법이든 뭐 노동법이든 뭐 제가 강사의 AS로 여러분들 최대한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렇게 질문 필요하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소기한에 제한이 있는데 국민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한이 있는데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보통 처분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요 안에 이제 못하면 패소할 이 걸리면 이제 패소하는 거죠. 혹은 또는 있은 날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저거를 도과했으면 우리가 이제 소장을 받았는데 기간 도과다. 그럼 우리는 각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행정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요 각하되는 사유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자 각하 요 각하 사유예요. 각하 제소 기간 지켰냐 안 지켰다 뭐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처분이냐 대상 적격 이런 거 확인하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답변서를 쓸 때 그때 이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고의 주장 우리가 반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고가 어떤 결론을 주장 청구 취지 결론이에요. 원고가 주장하는 결론 무슨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이 이유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분석하고 우리가 뭐 관계 우리 예규라든가 우리 내부 규정도 분석하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입찰장가 자격 제한 1년 처분을 이런 사안에서는 했었다. 예전에 처분했던 케이스도 제출하고 그리고 관계 법령을 볼 때 우리 청이 이렇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판례나 이런 것들 검토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쉽지 않죠? 네,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좀 해야겠죠. 자, 우리 소장의 양식인데 전자송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일단 전자소송에서 쓰는 양식도 있으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 이렇게 원고가 소장 쓸 때 소장 제목 이렇게 하고요. 원고 이름 쓰고 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은 한자에 요즘엔 안 쓰고요. 그냥 생년월일 정도로 써요. 생년월일 정도. 그리고 주소로 특정합니다. 김추협이 세상에 많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김추협이 여러 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했는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주소로 특정합니다. 피고 뭐 서울시장, 피고 조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임 처분 취소 청구해서 해가지고 뭐 여기 공무원인데 해임을 당했다. 그럼 공무원도 이제 저기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런 징계 사건도 행정소송이니까. 자, 그래서 소장 이러면 청구 취지 이렇게 이제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몇 월 며칠 날 원고에 대해서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특정이 되잖아요. 이 처분이 피고 서울시장이 2019년 1월 27일 누구? 원고 김추협에 대해서 한 해임 처분. 요거를 취소해달라는 거잖아요. 요 특정의 요 처분. 그래서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요런 결론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소장의 결론 요걸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은 이유는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청구 원인이에요. 그래서 청구 원인 부분에 이걸 쓰는데 전심 절차 이거는 재판하기 전에 거친 절차. 행정소송에 그런 절차가 많잖아요. 징계 사건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특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고 거기서도 내가 기각됐다. 여기서도 내가 억울하다. 이랬을 때 그때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필수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쳤니 안 거쳤으면 각하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처분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여전히 해임 처분이 되고 소청에서 기각을 해가지고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쓰겠죠. 그리고 처분의 경위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로 해가지고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게 이렇게 뭐 횡령을 했다고 그랬다. 근데 난 그거 횡령한 게 아니라 업무에 사용한 돈이다. 내가 절대 그거 횡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것들은 나는 원래 징계할 사유가 없다. 횡령을 했다 그래서 나를 징계했지만 해임을 했지만 근데 나는 그거를 다 우리 행정청을 위해서 쓴 거고 횡령한 바가 없다. 이런 징계 사유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설사 내가 좀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가사 양보해서 행령을 했다고 보더라도 해임은 너무하지 않느냐. 다른 징계도 있는데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고 이런 낮은 징계가 있는데 해임은 너무하다. 이런 재량 일탈 남용 주장. 행정청이 인사권자가 기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징계가 너무 세다. 징계의 재량 권한을 일탈했다. 남용했다. 그래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 방법, 증거 방법보다는 증명 방법, 입증 방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그걸로 이제 증거들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갑제 1호증이 차호증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이제 제기할 때 원고의 증거는 갑하고 1호증 이렇게 붙입니다. 1, 2, 3호증, 4호증 이렇게 증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요. 자, 그렇게 붙이고 차용증보다는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청은 1호증이든 2호증이든 앞에 나오는 게 보통 처분서겠죠. 그죠? 해임 처분이면 해임 처분 통지서 이런 게 갑제 1호증이겠죠. 보통. 그래서 여러 가지 원고에 유리한 증거들을 갑제 2호증, 3호증, 4호증, 5호증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서면 소장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뒤에다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이런 것들 앞에 이제 첨부 서류 하고 날짜 이름 쓰고 변호사 있으면 대리인 소송 담당 변호사 정관영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법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이렇게 씁니다. 자, 소송의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 쓰는 원고가 바라는 결론, 효과, 법률 효과가 그게 이제 이게 청구 취지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법률 문장 우리가 소장에 쓰거나 이럴 때 문장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주어 쓰고 일자 쓰고 일자도 꼭 이렇게 써요. 2017년 17월 3일 이렇게 안 쓰고 점점점 찍고 여기 0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0 빼고 이렇게 씁니다. 꼭 이것만 쓴 것만 가지고도 변호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문장을 이렇게 소장이나 모든 판결문도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주어 쓰고 시간 일시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씁니다. 이게 거의 저희는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걸 잘 못 쓰면 약간 법조인들끼리는 이 기본이 안 된대 약간 이렇게 볼 정도로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쓰면 변호사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정도로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의 저는 되게 좀 최대한 엄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구 취지에 이르게 된 결론, 아까 징계 처분은 재량이탈 남용 위법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증거 방법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증명책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많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한 최신의 표현이죠. 특별한 게 아니고 증거란 얘기죠. 증거의 종류는 뭐가 있냐? 증거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물증과 인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별거 아니고 사람 자체가 증거면 그게 인증이다 이거예요. 그죠? 뭡니까? 증인은 인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서, 무슨 통지서,
무슨 뭐 징계 위원회 회의록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제 관련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화 녹음이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대화 녹음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면 그건 증인 진술 인증이 되고요. 판사님한테 직접 나와가지고 증인으로서 막 말하고 판사님 질문에 대답하고 원고 변호사 질문에 대답하고 이러면 증인이 되는 거고, 같은 사람의 목소리여도 뭐 우리 원고가 소송을 이제 뭐 행정청에 제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녹음이 워낙 잘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업무 하시다 보면은 민원인이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냐 막 이러면서 부당하다 막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녹음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무원들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핸드폰 그거 다 녹음되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녹음 기능 추가됐다면서요. 근데 녹음 누르면은 저는 아이폰 안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녹음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긴 한다면서요. 아이폰은 하여튼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엔 아이폰에 뭘 붙여가지고 뭐 장치가 있어서 녹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녹음을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는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원인과 전화할 때는 아예 그냥 녹음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통화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 그러니까 말도 조금 뭐 조심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니 뭐 우리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한 걸 이제 감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뭐 제가 이제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막 요즘에 많이 그러죠. 제가 변호사로서도 이제 그렇게 뭐 상담할 때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녹음돼 있는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원인이 소송을 할 때 이제 원고가 되면 원고가 녹음을 해서 녹음 증거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반대로 제가 이제 민원인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녹음하셨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증거로 써야 되니까. 공무원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그걸 뭐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화 녹음으로 제출이 되면 그거는 이제 물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네, 설명할 거 많은데 하여튼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또 좀 알아두시면 100%는 아닌데 한 95% 정도 이래요. 판례가 요즘 더 다양하게 예외적인 판례들이 나와가지고 한 97%는 이렇다, 그냥 이렇게 조금 그 정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단서를 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있고 아까 우리 이우열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요. 저랑 이우열 선생님이랑 둘이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뭐 하여튼 이거 얘기를 하다가 비밀 얘기를 막 둘이 해요. 둘이 하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이우열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녹음을 해요. 대화를 둘이 하고 있는데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폰으로 이제 갤럭시로 막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증거로 써도 위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어떠냐면, 형사소송에서는 제가 이 선생님이 옆에 지금 화면에 우성균 선생님이랑 둘이 이제 회의실에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둘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의실 밖에서 제가 이 선생님이랑 우 선생님이랑 대화를 안 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셋이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밖에서 도청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갖다 놓든지 감청을 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안 하면서 이렇게 그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못 써요.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서 위법한 증거로 해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이건 쓰일 수가 없어요. 민사에서는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조금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뢰인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변호사로 조언을 드리냐면, 일단 녹음하시라, 일단 녹음해라, 할 수 있으면 녹음을 좀 해라. 그리고 그게 위법할 것 같으면 증거로 안 내면 되니까 공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좀 해두면 기억도 할 수 있고 증거를 안 내더라도
뭐 이런 게 좀 되니까 그러니까 녹음이 무섭죠 되게 막 그죠 막 언론 기사 막 녹음된 거 막 나오잖아요 녹취록 막 나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되고 하나 더 이것도 소송 팁으로 또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 민원인들이 그러면은 막 그거 왜 처분 안 해줍니까 해서 막 20분 동안 통화했어요.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내가 그게 원칙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뭐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저희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2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니까 그 사람이 원고가 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뭘 냈냐면 가포증 쭉 내면서 녹취록을 냈어요. 나랑 전화 통화한 걸 녹음해가지고 녹취록을 냈는데 20분 통화 중에 딱 3분만 잘라가지고 예외적으로 내가 말했던 그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만 뭐 이렇게 잘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만 딱 3분만 따다가 뭔가 그 녹취록만 보면은 이거 공무원이 이거 된다고 말한 것 같네. 근데 처분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해가지고 막 된다고 했는데 안 했다 해서 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해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서 막 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소송주행자로 재판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판사님한테 저 녹취록에 20분 통화인데 일부만 냈다. 그러면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3분만 냈잖아. 3분짜리만 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내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20분짜리를 다 낼 이유도 없고 원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 내면은 속기사 20분 만들면은 그 만드는 속기 비용도 막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기니까. 그럼 그 긴 거 내봤자 판사님 또 안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기 유리한 것만 딱 내죠. 그럼 이제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면 판사님 보통 원고한테 20분짜리 다 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있어도 뭔가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내면 판사님이 진짜 뭔가 원고가 그 녹음 중에 17분은 불리한 게 있는데 안 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이제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낸 거를 또 녹음 파일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 유리한 거를 또 해가지고 녹취록으로 속기사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를 주변의 공무원들이 겪으면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그 재판 가가지고 녹음 파일 전체 내라고 하면 보통 내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녹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꼭 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 뭐 여러 가지 법률 분쟁에 이제 여러분들 연루되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꼭 쓰라 하시고 계약서 우리나라 너무 안 쓰는데 계약서를 꼭 써서 2명의 도장이 다 2명의 사인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잘 계약서를 쓰고 우리나라가 워낙 계약서 안 쓰는 문화니까 야 너랑 나랑 사이에 뭔 계약서냐 그냥 돈 빌려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빌려주고 할 때도 친한 사이여도 이제 계약서를 좀 쓰자고 하기가 너무 그러면 뭐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카톡에 증거를 다 남긴 카톡으로 이제 뭐 돈 빌려주고 하고 뭐 또 입금도 다 입금 내역이 있으니까 하고 그런 증거들을 최대한 남기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얘기니까 다 행정소송에도 다 적용될 수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게 전자소송하는 모습이에요. 요게 전자소송하는 모습. 그래서 전자소송하는 뷰어죠. 전자소송 뷰어여가지고 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개편을 했는데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나의 사건을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사건 번호 있고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사건 기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장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아까 이렇게 소장 원고에서 원고 이름 써 있고 원고 이렇게 주소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 연락처 소송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 무슨 광역시 교육감 해가지고 무슨 교육청이었어요. 교육청의 이제 기관장이 교육감이니까 또 해임 당한 분인가 보네요. 이분이 아마 이제 공무원 신분인데 해임을 여기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해임을 당했나 봅니다.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고 청구 취지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소장 클릭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소장 내용을 이제 여기 21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럼 쭉쭉 넘기면 소장이 이제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소장 서증도 이렇게 가포증들도 첨부하고 법원에서 뭐 인지대 송달료 내세요. 뭐 보정할 게 있으면 주소 보정을 하세요. 뭐 이러면 이런 걸 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피고를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 이 교육청 행정기관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원고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도 여기 용지도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원고들은 빨간색 표시하고 네, 피고는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피고 파란색 있죠? 여기 파란색들 피고 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피고가 소송 임장 제가 이제 사건 선임이 돼서 제가 이제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고 소송 임장을 내고 이제 답변서를 낸 거예요. 답변서를 냈고 자 요것도 이제 소장의 모습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자 답변서 요거까지는 그래도 빨리 설명을 해야죠. 아무리 책을 하려고 해도 좀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서면은 답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 말하는 서면은 답변서, 답변하는 거죠. 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사건 번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건 무슨 처분 취소 이렇게 나오고, 원고 홍길동, 피고 뭐 서울시장, 뭐 이렇게 뭐 조달청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 사건에 가서 피고의 소송 수행자는 뭐 내가 이제 하겠죠. 공무원으로서 이를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소장에 청구 취지 썼잖아요. 결론.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쓰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씁니다. 크게 보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결론 우리의 결론 쓰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우리의 이제 쭉 이유를 쓰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어떻게 쓰냐? 자, 각하를 주장할 때는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쓰고요. 각하 주장이 없으면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송병을 원고 부담한다. 송병을 피고가 부담한다. 뭐 두 개 다 쓰고 싶으면 이 사건소를 각하하거나 뭐 기각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소를 주의적으로 각하하거나 예비적으로 기각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청구 원인에 대해 이제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썼고, 자, 그럼 우리는 왜 처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처분의 경우는 이렇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런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정보공개 거부, 이거 공개할 수 없다. 이 거부 처분을 우리 청이 했다. 몇 월 며칠 날. 자, 그래서 이 각하 사유가 있으면 본안전항변 사유를 쓰고 이 사건 소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처분의 적법성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그 해임 사건, 징계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 방법 쓰는데 을제 1호증, 을제 2호증. 자, 그래서 우리는 을자를 붙여서 피고는 을자를 붙여서 1, 2, 3호증 순서대로 쓰고 판결문은 보통은 참고 자료로 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결문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명 방법, 증거로 내지 않고 판사님이 판결을 다 알고 계시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그렇지만 내야죠. 또 판사가 판결 혹시라도 간과할지 모르니까 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쓴 답변서입니다. 실제 쓴 답변서. 자, 실제 쓴 답변서. 자, 이렇게 답변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이때도 사건 수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낸 거예요. 30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건 번호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사건명 쓰고 원고 누구 쓰고 피고 무슨 시 교육감 쓰고 소송주행자 뭐 홍길동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예전에 제 로펌의 담당 변호사 정관영 이렇게 하고 근데 피고의 소송대리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까 이제 청구 취지에 답변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답변 이렇게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준비를 회의도 하고 공무원들이랑 그렇게 해서 준비 서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준비 서면으로 내면 돼요. 답변 내용을. 그래서 이 사건 경우 준비 서면 범위는 이제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거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뭐 부인하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쫙 이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질문도 또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또 뭐 워낙 또 많이 길게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뒷부분 내용들은 여러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지금 질문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그 5시간 동안 여러분 오늘 지금 온라인 강의로 법 공부를 하셨어요. 참 어려운 걸 하셨거든요. 금요일날 뭐 날씨도 좋은데 꼭 참아가면서 그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에게 법 공부를 하신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칭찬을 오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교육 과정도 또 잘 좀 마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제가 하는데 되게 그 강의를 여러 가지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쉽지 않은데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그래서 되게 그 열심히 즐겁게 이렇게 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공직생활 잘 이어가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조달청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하여튼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어떤 그 공직 출신으로서의 나름의 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모님 감사합니다. 네.